네, 영상에서 시대별 헤게모니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세계를 주도할 헤게모니는 무엇일까요? 제 헤게모니. 헤게모니가 뭐냐면 주도권입니다. 네. 그죠? 주도권. 우리 집의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 엄마가 지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 엄마가 우리 가정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아버지가 봉급을 타서 다 엄마인데 주니까요. 그래서 돈의 헤게모니를 누가 지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헤게모니입니다. 네. 지금 돈의 헤게모니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미국이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축통화라는 거죠. 기축통화가 한 5개, 6개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달러예요. 이 달러에 좀 대응해서 우리도 좀 한번 대상이 돼보자, 뭐 하면 겨뤄보자 해가 만드는 게 유로라는 돈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전체가 모여서 머니 헤게모니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돈의 주도권을 한번 잡아보자 하고 만드는 게 유로입니다. 자, 위안화가 왜 기축통화를 선언을 하고 이런 모험을 하기 시작했냐? 돈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일 헤게모니다. 기름을 누가 쥐고 있느냐? 지금 아직까지는 화석연료 시대입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오일 헤게모니를 짓기 위해서 산유국들이 똘똘 뭉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페크라는 겁니다. OPEC죠. 그죠? 이 오일 헤게모니를 누가 잡을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도전장을 냈죠. 너그 오페크보다 지금 석유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셰일가스, 셰일오일이라는 기술을 세일청에서 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생산하는 거예요. 셰일오일을 생산하는 게 지금 오페크 산유국들 전체 모은 것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자, 기름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 하는 문제가 또 주도권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이 기술 헤게모니를 누가 잡고 있느냐. 네. 예. 그래서 과학기술이 좀 더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에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해요? 투자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기술 헤게모니를 잡아보자 네.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술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것도 있죠. 네. 예.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지금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세계 1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축통화도 안 되고 기름도 안 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기술 헤게모니. 앞으로 다음 헤게모니는 뭘까? 다음 헤게모니는 뭘까? 그래서 저는 기후 헤게모니다. 네, 기후 헤게모니. 그러니까 기후 헤게모니는 원래 유럽이 잡았어요. 네, 유럽이 잡아서 아까 우리가 지금 지구가 몇 개 필요할지 모른다. 우리나라 지금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은 지구가 한 60개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 다른 나라 기준으로는 다 국가마다 다른데. 네. 자, 이 기후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EU라는 게 이제 똘똘 뭉쳤습니다. EU도 그 생각을 했죠. 돈 헤게모니를 잡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기술 헤게모니도 잡아보려는데 확실히 잡지는 못하고 다음 헤게모니가 뭘까? 그래서 기후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EU가 뭐 탄소 제로선은 또 뭐 제일 먼저 하고 지금 뭐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기후 변화 협약도 그냥 합쳐서 합니다. 기후 기술이라는 게 뭐 대단한 기술일 수도 있고요. 네. 예, 대단한 규모가 굉장히 큰 기술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작은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는 것도 정말 많다. 우리가 뭐 컨센트를 빼자 이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은 기후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기후공학에는 투자할 만큼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계적인 리딩 컨트리들만 기후공학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큰 기술의 일부를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큰 기술 자체를 리딩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동차를 보면서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솔린과 디젤에서 이제 전기차로 가는 추세입니다. 네. 테슬라의 기업주가 미국 전역에 자비로 전기 충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전기차는 절대 안 갑니다. 네. 저는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왜냐하면 충전이 안 되는 차를 기름을 넣을 수 없는 차를 누가 운행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로 옮기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과연 수소차 시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미국 테슬라가 어제 그저께 우리나라 모 회사하고 계약을 했죠. 3조 규모의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 배터리가 다른 전기차 배터리가 조금씩 화재 사고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회사만 화재 사고가 아직도 한 건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새로운 차는 지금 이것으로 가고 뭐 미쓰비시를 계약한 어디를 계약한다고 말이 많다가 전량 여기로 수급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기후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 배터리 기술도 중요한 그런 기후 기술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기후 헤게모니,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헤게모니를 잡는데 일단 먹을 게 있어야지 헤게모니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후 헤게모니 혹은 테크노 헤게모니와 굉장히 관련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데이터에 의하면 앞으로 한 30년 뒤인 2050년쯤 되면 지금의 인구가 한 70억쯤 되는데 이 인구가 한 100억 명쯤, 뭐 숫자는 조금 예측하는 부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100억 명쯤으로 늘어나고, 이 100억 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식량이라고 하는 하나의 양을 봤을 때 이 먹을거리가 지금보다 한 70%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지구상에서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다 재배를 쓰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재배 공간을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 생산성을 늘리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가 자라는 데 필요한 온도, 습도, 양분 이런 것들을 최적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기술을 제공하면은 그 한 80kg 정도 되는 토마토 양을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120kg까지 생산을 늘릴 수가 있답니다. 기술을 열심히 넣었더니 80kg에서 120kg가 되면 벌써 50%가 증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농업은 사실은 글로벌하게 보면 네덜란드가 참 잘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덜란드는 똑같은 땅 규모에 비해서 이 토마토를 한 200kg까지 증산을 할 수가 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게 기술이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던졌던 앞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땅은 더 이상 재배할 곳이 모자라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기술을 투입함으로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그 식량 문제도 해결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헤게모니, 이것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후 헤게모니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재배를 해서 우리가 먹는 식탁에까지 올 때까지의 그 거리를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재배하는 곳에서부터 가공이 되고 이동이 되고 해서 내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것까지의 거리죠. 이게 평균 1,500마일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 1,500마일이라고 하는 푸드 마일리지를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움직여야 되니까, 이송을 시켜야 되니까 온갖 에너지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매연가스 나오죠. 그 다음에 그걸 또 중간에 가공을 해야 되니까 제조업 공장이 돌아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죠. 네. 따라서 이러한 푸드 마일리지까지를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기후 헤게모니 이거를 더 잡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아주 고난도의 농업 기술을 개발을 해서 푸드 마일리지도 줄이고 생산량도 늘리고 해서 좀 더 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풍요로운 미래를 제공하는 그런 농산업의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학과 농업, 이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헤게모니에 관해서 곽재원 교수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개의 헤게모니하고 이쪽에서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헤게모니 봤을 때 하나로 꿰이는 선이 뭐냐? 역시 테크노 헤게모니 아닌가 봅니다. 관통하는 것이. 그럼 테크노 헤게모니까지는 좋은데, 자, 그럼 테크노 헤게모니에서 기술 개발하는 것하고 앞서 나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대학의 진학률이라든가 가장 학력이 그 고학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그 나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번에 이번에 그 팬데믹이 오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비대면 사회고 텔레워크가 벌어지고 분사나 개별화가 이런 사회적으로 뉴노멀이 생기는 마당에서는 인재 양성이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모든 헤게모니보다도 인재 헤게모니가 네. 이 시대를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영어로는 탤런트 헤게모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빨리 선도하는 것이 한국이 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인재 헤게모니,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